자, 야구에 있는 점심 브런치. 안녕하세요. 전 진행을 맡은 도상현 기자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우리 안치홍 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치홍입니다. 네, 오랜만에 또 시청자분들 또 만나시게 됐는데 왜 말 더듬어? 에? 뭐 시작할 때 말 더듬을 수도 있죠. 그렇게 오랜만에 보니까 그렇게 좋아? 아, 좋네요. 또 오랜만에 뵈니까. 알았어. 내가 한번 이렇게 할게. 아니 또 이제 안 보이면 또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또 힘들고 이런 분이 또 안치홍 위원님인데 그것도 어떻게 지내셨는지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팬분들께서도. 맨날 똑같죠. 뭐 이제 주로 이제 오전에는 이제 학교 요청으로 그런 수업들, 티볼 수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제가 거의 대부분 빠지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대부분. 근데 또 날씨가 이제 좀 추워져가지고 맞아요. 그래서 또 이제 그 체육관에서 그걸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학교 측에서는 또 그걸 또 원치 않더라고. 아, 실내 아직도 체육 운동 요거 좀 아직도 조금 찝찝한 감이 없잖아요. 근데 지금 괜찮아요. 아직 날씨 그렇게 추운 편은 아니야. 밖에서 해도 충분히 될 만한. 어쨌든 뭐 그런 외부 일정 때문에 제가 좀 자리를 비웠는데 자리를 가끔씩 나오는 게 좋은 것 같아. 내 소중함을 좀 니들이 좀 알아줘. 아, 소중하죠, 당연히. 진짜. 아직 뭐 안 소중하다고 했습니까? 또 뭐 그러세요, 먼저 그러세요. 당연히 소중하죠. 의원이 안 나오시면. 죄송해요. 어제는 또 제가 모 방송. 아, 그래. 근데 지금 채팅창에 나오네. 더 알림이 홍인규 골프TV 잘 봤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출연하셔가지고 좀 잘 치고 오셨나요? 아니요. 완전 그냥 뭐 속된 말로 이거 얘기해도 돼? 개 털리고 왔죠. 이게 내가 하다 보니까 이게 넘사벽이라는 그 말이 진짜 어울리는 멤버였어요. 이걸 한번 좀 도전을 해볼만 하지 않을까? 뭐 약간의 그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해봤는데 진짜 어마어마한. 좀 실력의 벽을 느끼셨나요? 네. 아이 뭐 확실히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더 치실 날이 또 많으시니까 위원님은. 확실히 느꼈습니다. 나는 그냥 동네 골목 대장이다. 스코어는 비밀입니다. 선수가 향훈장 그리고 사이버 그러니까 윤성민 선수랑 또 이제 누구야? 향남 선수까지 또 같이 두 분 다 엄청 잘 치시는 것 같더라고요. 최향남 선수. 약간 성민이는 뭐 프로 테스트도 막 보고 이번에 예선 통과했어요. 예선 통과했고 이제 향남 형은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우리나라 나이로 52살이에요. 향남은. 근데 내가 볼 때는 이 신체 나이는 진짜 30대야.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제가 선수 생활할 때도 향남형하고 같이 생활해봤지만 그 당시에도 무슨 뭐 튀긴 음식, 자기 관리 이런 건 뭐 입에 대지도 않고 커피, 콜라 이런 건 입도 안 되고 뭐 술, 담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커피 아침에 그냥 일어나면은 바로 이제 막 조깅이나 런닝 같은 거 막 이렇게 하고 지금도 몸매가 이게. 야 정말 대단하더라고. 와, 위원님도 같이 한번 따라해보실 생각 없어요? 아니 안 돼 나는. 그렇게 따라하다 스트레스로 죽어. 나는 아마 죽을 수도 있어. 그렇습니다. 그건 아니야. 아니 스코어는 비밀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뭐 치셨길래 또 이게 좋아하시는 거랑 또 실력이랑 또 다른가요? 글쎄요. 우리 아까 보니까 더 알림이 조금 야구를 좀 골프를 좀 아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야구 스코어로 치면은. 콜드 게임이 없다고 치면 한 18대 한 2? 진짜 그 정도 차이예요? 한 그 정도 수준? 그 정도 수준? 그래도 패션은 안위원님 1등이었대요. 그러니까 뭐 이길 수 있는 거는 비싼 옷과 비싼 클럽과 막 이런 거. 어쨌든 장비빨. 이거는 또 많이 내가 또 좀 날려줘가지고 인규가 또 다음에 또 형 다른 것도 컨텐츠 할 때 좀 나와주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 그럼요. 위원님은 뭐 입담 하나야 뭐 워낙 또 검증이 되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브런치의 최고미남 안희원님 또 이 돌아오신 걸 반가워하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저희가 또 오늘 오랜만에 안치홍 위원님과 함께 또 이제 브런치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프 이야기할 때 표정 밝아짐. 어제 그 방송에서도 야구 얘기하니까 표정 안 좋아졌다고. 골프 방송 나가셨어. 자꾸 야구 물어봐 자꾸. 왜 자꾸 야구를 물어보냐. 골프 채널에서. 나 여기 남았는데. 뭐 그랬었죠.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이제 뭐 야구 뭐 플레이오프도 준 플레이오프도 또 이제 1대1 균형을 맞췄고 또 시리즈가 좀 장기화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에서도 역시 이제 준 플레이오프 얘기를 또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역시 이승엽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 저희가 한번 얘기를 나눠보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승엽 감독이 또 이제 신임 감독으로 이제 선임이 됐죠. 이제 두산 이승엽 신임 감독에게 또 취임 첫 선물을 하게 될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먼저 전임 감독이었던 김태형 감독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 취임 선물로 장원준 선수를 또 FA 영입을 해줬습니다. 당시 4년 84억의 두산과 FA 계약을 맺었고요. 영입 대성공, 또 한국 시리즈 우승까지 이끌게 됐는데요. 최근 이승엽 감독이 전력 보강 얘기에 또 포수를 꼽았습니다. 이 포수 보강 필요하다, 중요한 건 포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양의지 선수, 박세혁, 박동원, 이재원, 장성우, 유강남 선수까지 주요 포수 FA들이 또 이렇게 쭉 나오고 있습니다. 단연 뭐 가장 이상적인 퍼즐은 역시 양의지 선수겠죠. 2007년 두산에서 데뷔했고 10시즌을 동행하면서 2015년, 16년 우승에 공헌을 했습니다. 2019년 NC 다이노스로 이적한 뒤에도 2020년 우승 반지를 거머쥘 만큼 정말 좋은 활약을 펼쳐줬는데 다시 한번 또 두산으로 리턴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네요. 야, 양의지 뭐 지금 뭐 인기 뭐 엄청나죠. 뭐 얼마 전에 보니까 뭐 어디 팀에서도 또 뭐 양의지 눈독 들인다고 하고. 그렇죠. 뭐 NC는 당연히 잡아야 되고 뭐 두산도 뭐 공개적으로 감독이 이제 뭐 포수 보강 필요하다 이렇게 딱 얘기를 했으니 이제 구단도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또 양의지는 올해 좀 부진했죠 사실. 맞습니다. 조금 부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포수라는 그 특정 포지션에 대한 그 프리미엄이 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보면은 포수 때문에 좀 그 고민이 많고 골칫거리였던 팀들 생각을 해보면 네네. 그게 좀 성적과 팀 성적과 이제 또 연관이 딱 되잖아. 성적 그쵸. 자체가 많이 이제 뭐 떨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올해도 그렇게 부진한 건 아니구나. 이 시즌 초반에 부진했구나. 네, 초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조금 컨디션 올라오는데 시간 좀 걸렸고 후반기 때 엄청 좋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그래서 좀 많이 끌어올렸죠 성적을.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뭐 예년에 비해서는 예년의 양의지 선수에 비해서는 다소 조금 아쉬울 수도 있겠다라는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요. 어쨌든 네. 뭐 두산이 이제 그런 건 있을 것 같아. 내 생각은. 박세혁 선수가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좀 어떤 기분이 좀 들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이제 이승엽 감독은 뭐 여러 가지 뜻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뭐 박세혁 선수 이동할 수도 있고 원체 올해 좀 포수 FA들이 많으니까 그렇죠. 뭐 연쇄 이동이 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거 생각해서 던진 얘기일 수도 있고 또 그 반대로는 박세혁이 생각보다 그렇게 좋지 못하다. 보강이 필요하다. 느꼈으니까 감독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구단에 요청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본인의 야구 그 그리는 그 그림 안에는 박세혁 선수가 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 안방마님인 이 박세혁 선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FA가 되기는 합니다만 포수 보강이 필요하다, 포수 영입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어쨌든 박세혁 선수보다 업그레이드된 선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제 뜻으로 또 받아들여지는데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주요 FA 중에 확실하게 또 박세혁 선수보다 위라고 볼 수 있는 선수는 또 어느 정도가 될까요? 뭐 양의지 선수는 뭐 확실하다고 보이는 것 같고. 저는 뭐 좀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사진 속에 있는 장성우 선수를 제외하면 이 5명의 포수들 이재원 선수도 있구나. 네. 이재원 선수는 냉정하게 제일 떨어지고 수비 쪽에서는 뭐 박동원이나 뭐 유강남이나 박세혁이나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데 역시나 이제 공격력에서 양의지가 가장 돋보이는 이유가 물론 수비도 좋지만 너무 뛰어난 공격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선수의 가치가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래서 박동원이라는 선수는 언제든지 좀 터질 수 있는 좀 매력이 있는 선수라고 저는 보여지고. 양의지 다음은 이제 박동원이다. 그렇죠. 장성우 선수는 지난 시즌에 FA 계약했죠. 그쵸. 왜 여기 있는지 모르겠네. 네. 그리고 유강남 선수도. 그러니까 이게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장타. 큰 것 한 방을 때려낼 수 있는. 그러니까 뭐 양의지는 항상 20개, 30개 정도 때려내니까. 네네. 이제 박세혁은 뭐 아직 3할을 기록할 정도의 정교함을 가진 선수도 아니고 공격에서만 그렇죠. 보면. 근데 이제 수비적인 거는 내가 볼 땐 다 훌륭해요. 다 훌륭해. 근데 유강남 선수가 이제 그 도루 저질 그거는 이제 특히 정우영 선수의 그 퀵 모션 때문에 좀 많이 떨어진 감이 있다. 떨어진 감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양의지가 다 그냥 독보적이고 나머지 선수를 내가 볼 때는 뭐 크게 그렇게
잘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어쨌든 포수 영입을 원하는 구단이 두산 베어스만 있는 게 아니고 또 가장 크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팀은 역시 롯데자이언츠. 그리고 또 이제 기아 타이거즈 같은 경우에도 어쨌든 박동원 선수가 FA가 되면 그 자리를 또 누구로 메우고 싶어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 포수 경쟁, 영입 경쟁이 또 굉장히 일단은 좀 필요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두산에게 가장 필요한 포수 역시 뭐 양의지 선수겠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뭐 두산뿐만이 아니고 롯데도 마찬가지고. 나는 오히려 두산의 박세혁 선수보다는 뭐 하나 최재훈 선수를 좀 더 나는 박세혁을 좀 더 높게 봐. 그래서 하나도 필요한 게 아닌가. 근데 이제 하나는 지난 시즌 2년 전인가? 네, 지난 시즌 이미 뭐 5년 계약, 4년 계약을 해버렸으니까. 네. 그 저걸 했으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하여튼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과연 어느 팀에서 양희 선수를 영입할지. 전 정말 기대가 되고 두산 야구도 또 기대가 되고 어떤 부분에서 좀 이제 두산이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 드시나요? 발표했잖아요. 이제 본인은 진짜 정말 어마어마한 장타를 때려내는 그 선수 출신인데 자기는 디테일의 야구를 하겠다. 스몰볼의 야구를 하겠다. 네, 맞아요. 다양한 작전도 구사하고 좀 이 스피드한 그런 야구. 그게 그런 그 야구관이 생긴 게 제가 볼 때는 그 일본에서의 경험이 분명히 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런 쪽에 좀 느끼는 바가 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감독을 맡으면은 이런 야구를 좀 해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일단 뭐 엄청나게 홈런을 때려낸 선수 출신 감독이 좀 아기자기한 그런 야구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으니까. 그런 것도 기대가 돼요. 좀 타입이 좀 다르기는 하네요.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는 사실 뭐 스몰볼, 빅볼 뭐 굳이 이제 비교를 하자면 이제 빅볼로 약간 트렌드가 이제 바뀌었잖아요. 뭐 홈런 위주로 혹은 이제 볼넷 얻어내고 뭐 주루보다는 이제 한 방 쳐가지고 근데 이제 과거에 이 두산 베어스가 한창 잘 나갈 때 육상부라는 얘기 있었잖아요. 그렇지. 그 얘기를 다시 한번 이 두산 베어스가 들을 수 있게 될지 이게 지금 뭐 팀 구성상, 팀 사정상 장타를 쳐줄 수 있는 선수가 또 그렇게 많지가 않다 보니까 또 이런 이 구상들을 하는 것 같은데 과연 이승엽 감독의 또 야구관 또 어떻게 또 드러날지 또 궁금한 것 같습니다. 이 신임 감독에게 취임 선물 이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게 반드시 사실은 좀 있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럼요. 이거는 다 이제 그 구단 예산도 봐야 되는 거고 사실 신인 감독한테 선물을 주고 싶은 마음은 크죠. 이건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이게 되게 그 적절하게 잘 포장을 한 것 같아. 이건 그냥 구단에서 필요하니까 선수 영입하는 건데 이거는 부담? 감독이 어떻게 보면은 부담이라고 해야 되나? 부담을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부담을. 근데 뭐 구단과 감독의 뜻이 맞으면은 당연히 영입하는 거는 당연히 맞고 또 뭐 돈이 없는데 막 사달라고도 뭐 땡깡 부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그런 건 아니죠. 그래서 근데 그 FA 영입에 대한 그 예산이 구단이 잡고 있는 그 예산이 감독들 신인 감독들 영입을 했다고 해서 내가 타격은 전혀 없는 것 같아. 그렇죠. 뭐 원래 계획에서 그러니까 많이 받아야 10억이잖아요. 진짜로 신인 감독이 그렇지. 그러니까 뭐 FA 영입하는데 뭐 10억이 뭐 사실은 크게 그거는 그런 리스크는 없으니까. 내가 볼 때는 양의지는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 한 세네 군데만 경쟁 붙으면 뭐 올라가는 게 부르는 게 값이야 이제. 그러게요. 맞습니다. 지금 뭐 수베로 감독도 취임 선물 못 받았어요. 또 이렇게 원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렇게 지금 뭐 팀 상황에 따라서 지금 FA 영입 이게 사실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큰 도움이 될 수도 있고 혹은 이제 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또 의견을 또 내주셨습니다. 이 과연 두산 베어스의 또 어떤 안방마님이 다음 시즌 홈을 지키고 있을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저희 좀 댓글 소화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반지 같은 거 아닐까요? 돌잡이처럼 신임 감독은 팀의 방향성을 잡아야 하고 곁에서 보는 하객들은 돌반지 선물해야 되고 굉장히 표현이 진짜 이분 진짜 센스 있으시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GGIG님이 박지만 감독님 계약하셨는데 치드래곤님 오키나와 여행 가시냐거든요. 여행이 아니 통화했어요. 통화해가지고 잘 부탁한대요. 자기 진짜 잘 부탁한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나한테 막 너 좀 쓸데없는 소리 좀 하지 말고 잘 부탁해줘. 쓸데없는 소리 뭘 듣고 쓸데없는 소리를 하셨다는 거지? 그냥 장난치는 거지.
뭐 말이 없는 남자다, 뭐 재미없다. 그런 것들. 진짜 재미없는 사람이다. 막 이런 얘기 막 했더니.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 제발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하면서 이제 마지막에는 넘어와 한 10일쯤에 이러더라고. 다행이다. 다음 달 10일. 그렇군요. 네. 이거 갈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일정도 맞춰 보시죠. 네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내년에 두산은 성적보다는 선수 육성에 전념하는 해가 또 될 것 같네요. 또 히어로 홍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래도 좀 리빌딩으로 시작을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초보 감독인 이승엽 감독이 또 이것저것 또 시도해 볼 수도 있고 또 경험치를 쌓기에는 또 나쁘지 않은 그런 환경이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위에 또 볼까요? 아니지. 첫 해가 제일 감독은 부담이 없겠죠. 3년 계약 같은 거 하면 일단 뭐 처음이니까 어떻게 보면 뭐 언론도 그렇고 좀 이렇게 좀 그 봐주기식의 그런 게 좀 들어가죠. 처음이니까 그렇죠. 뭐 좋은 경험했다. 뭐 막 그런 표현하잖아. 근데 이제 2년째, 3년째 이제 계약 마지막 해가 제일 이제 고민되는 거지. 그러게요. 사실은. 특히 근데 이제 김종국 감독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에 계약 첫 해였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전력이라든지 봐봐 이게 진짜 이거네. 취임 선물 받았잖아요. 양의지 받았고 나성범 받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초보 감독이라는 박동원 받고. 네 그렇죠. 초보 감독이라는 그러면은 이 실드를 칠 수가 없게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도 또 벌어지게 됩니다. 너무 선물을 많이 받아 버리면. 이게 이만큼 해줬는데도 아무리 초보라도 그렇지 이런 얘기를 또 많이 듣게 되네요. 근데 기아라는 팀의 특징상 그거는 가능하지. 워낙에 또 팬들이 또 원체 두터우니까 그건 충분히 이해가 돼. 진짜 그런 표현 많이 쓰지 않나? 그 독이 든 성배 감독의 자리는 잘하면은 뭐 그런 팀 없죠. 진짜. 최고의 팀이지 진짜. 못하면은 이제 위험하다. 진짜 이제 너무 진짜 제가 올 시즌에 가장 욕 많이 먹은 감독 꼽아보라면 단연 1등 김종국 감독님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초보 감독으로서의 한계가 참 많이 드러나긴 했지만 내년에는 꼭 달라지는 모습이 보여줘야 될 것 같습니다. 박지만 감독과 통화 한번 가능하냐고 하는데 이게 지금 말고 이게 즉 바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감독하고 바로 하게. 내가 예전에 한번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엄청 깨졌어. 그래 지금 말고. 그러니까. 감독이나 이런 선수는 그 오프 시즌이 아니고서는 여튼 홍보팀을 통해야 돼. 그분들이 알아야 돼. 이게 그러면은 이게 중구난방이 돼 버리는 거야. 일처리가. 그래가지고 이제 내가 해설위원 할 때도 이제 정중하게 이제 구단에서 요청을 하는 거지. 죄송한데요, 위원님. 앞으로 혹시라도 이런 거 있으시면 저희를 거쳐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어떻게 대응할 수도 없고 그렇구나. 아무것도 모르는 사이에 갑자기 방송에 막 나가고 이러면 저희 엄청 깨지고 이거 이 조직 사회에서는 이거는 진짜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그냥 친분이 있고 가까우니까 통화 한번 합시다. 나는 뭐 욕 한번 먹으면 얘는 같은 소속이라 더 불편한 거야 이제. 그래서 이제. 이거 누가 쓰면 이창규가 지금 하라고 한 거야? 안 해 그럼.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아무 생각이 없는 거야 지금 전화해가지고 사장한테 자기가 전화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밑에 오늘 메뉴 좋은데 밥 먹자고. 밥이나 한번 먹자고 해. 오늘 제육볶음 나오는데. 오늘 제육볶음입니다. 뭐 비서실이나 거치지도 않고 저런 애야. 위험한 애야. 두산은 올해도 외국인 선수가 말아먹어서 그런 거지. 또 이런 얘기했는데 미란다 선수의 또 존재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볼까요? 어디 보자. 그래 김종국 감독은 양현종, 나성범, 박동원 받음 250억 트리오 이러다 보니까 또 성적에 대한 부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재원 선수 과연 SSG가 잡을까요? 이런 질문도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잡아야죠. 당연히 잡아야지. 재원이가 어떻게 보면 올해 그 약간 우리가 말하는 그 쇠복이라고 하잖아요. 맞아. 그게 있는 것 같아. 맞아. 보면은 그 19년도 우승했을 때도 엄청난 금액에 진짜 엄청난 조건에 계약했지. 올해도 우승해봐. 네. 그러면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구단이. 그렇죠. 어느 정도는 뭐 좀 신경 좀 써줘야 될 거 아니야. 이분은 차단했는데 또 오네. 이런 이상한 얘기 하지 마세요. SSG 랜더스님 이런 팀 이름 달고 다른 팀을 비하하는 댓글 다시면 제가 바로 차단하고 삭제까지 합니다. 이런 거는 또 자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팀 팬분들이 불편할 수 있는 또 채팅은 좀 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거 왜 그렇게 쓰세요? 그렇게 쓰지 마세요. 그거 뭐 이렇게 뭐라 그래야 돼? 약간 좀 자극을 주려고 좀 쓰시는 것 같은데. 그래, 난 바로 차단이야. 그러니까 뭐 보기 싫으면 바로 차단이야. 자극
또 안 되고 네. 네, 그냥 본인만 힘들어지니 그래. 네, 조금만 네. 같이 잘 보고 있는 SSG 팬들만 괜히 이제 욕먹이는 그런 짓이 아니겠습니까? 용철이 네. 네가 문제야. 이거 지금 이 출연자가 이거 차단을 해야겠어? 네? 와 이것도 이창규 밖에서 뭐 뭐 하냐? 하는 거야 도대체? 사장님하고 좀 밥 먹자고 카톡 하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또 이제 두 번째 주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준 플레이오프. 이제 시리즈 스코어 제가 아까 잘못 말했죠. 1대1이라고 했는데 키움이 이제 리드를 했습니다. 2대1 이제 리드를 해놨고 이 홍원기 감독이 3차전 선발 왜 애플러인가요? 그랬더니 이제 3선발이기 때문이다. 이랬었던 게 이제 화제가 됐을 만큼 이 애플러 선수의 또 호투가 또 나왔습니다. 5이닝 동안 6피안타, 5탈 3진 1실점 이것도 역시 비자책이었죠. 반면에 이제 고영표 선수 같은 경우에는 기대를 많이 모았습니다만 2.1이닝 동안 6피안타, 5실점 4자책으로 또 크게 부진하고 말았는데요. 어제 사실 초반에 승부가 결정이 났죠. 1회 푸이그 선수가 3런 홈런 날렸고요. 또 가을 야구 첫 홈런이었습니다. 이후에 키움이 추가적인 득점을 계속 내면서 경기가 좀 크게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키움의 유격수 신준우 선수가 또 실책을 3개나 범했는데요. 저희가 어제 영상 또 하이라이트 잠깐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푸이그 선수의 잘 맞았습니다. 거대한 홈런. 사실은 이제 좀 할만한 이 매치업이라 생각했는데 9타수 7안타였나? 저 홈런을 치기 전에 아마 네네. 고영표 상대 전적이 엄청났어요. 엄청났는데 실제 네, 신준호 선수가 사실은 원래 수비를 잘해서 유격수로 기용이 된 선수인데 어제 경기는 진짜 뭔가 씌인 것처럼 이 실책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 네. 급해. 지금은 봐봐 포구가 된 이후에 해야 돼. 너무 급해 지금. 그러네요. 잡지도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실책이. 한 번에 못 뺐네. 네네. 한 번에 못 뺐어. 또 이것도. 잡고 여기서 바로 송구됐어야 했는데 원 스텝이 더 하니까. 네. 그러니까 내야 수비하는 입장에서 스텝을 한 번 더 밟게 되면은 타자는 3발 더 가요. 그렇죠. 그래서 급할수록 정확하게 해야 돼. 아이고 여기서도 또 그럼 이제 멘탈 나가서 바꿔줘야 돼. 이럴 때는 이게 문책성으로 교체하는 게 아니고 선수를 살려야 돼. 선수가 또 멘탈이 나갈 수가 있다. 빨리 바꿔줘야 돼. 그러게요. 진짜 이렇게 실책 3차례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키움이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진짜 이거 큰일 날 뻔했어요. 네, 이정우 선수도 지금 이제 불러서 괜찮아 또 이렇게 해주는 모습 또 보이고 있습니다. 나는 현역 때 실책도 잘 안 했는데 왜 저렇게 바꾸는 거지? 위원님 근데 그 실책 하실 때마다 근데 임팩트가 컸잖아요. 그렇지. 나는 원래 임팩트가 좀 있지. 자잘하게 안 하시잖아요, 위원님은. 이렇게 하든지. 봉산 탈춤은 이렇게 하든지. 펜스를 의식을 해서 점프를 뛰었는데 네. 보니까 펜스가 한 15m 한참 더 남았더라고. 아. 근데 거기서 혼자 펜스 무서워가지고 부딪힐까봐 혼자 그냥 뛰었지. 뭐. 그렇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심준우 선수의 요 3차례 실책에도 불구하고 어제 또 키움이 또 승리를 거둬갈 수 있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제 이 어제 13승을 올린 고영표 선수가 또 무너진 이유 요걸 좀 먼저 궁금합니다. 무너진 이유? 네네. 시즌 3경기 동안 3패 5.60으로 키움 상대 좋지는 않았는데요. 이게 또 포스트 시즌에까지 또 이어졌네요. 무너진 이유. 일단 천적인 푸이그 선수를 잡지 못한 거. 그게 일단 굉장히 크고. 네네. 그러니까 데이터가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데 너무나도 중요한 건 사실인데 이런 포스트 시즌 같은 단기전에서는 데이터도 물론 감안을 하겠지만 이제 당일 컨디션, 최근 컨디션이 좋은 선수들이 나가는 게 맞아요. 네. 맞고 어쨌든 푸이그 앞에 주자, 그러니까 본인한테 굉장히 강한 선수가 타석에 있는데 앞에 주자들이 나가 있다. 이거는 투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되죠. 네. 불리하고 부담되고 푸이그가 잘했다는 거는 고영표의 체인지업은 국내 선수들도 많이 봐왔지만 공략하기가 정말 어려운 체인지업인데 이거를
받아쳐가지고 넘겼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고영표 선수한테도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이기는 했지만 이제 그 한국 야구의 스타일에 이제 조금씩 그 적응해가고 눈을 뜨고 있다라는 거. 하긴 후반기 푸이그 선수가 엄청 좋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진짜 적응이 좀 끝나서 그런 거다. 그러니까 변화구 공략이 정말 좋아졌지. 정말 좋아졌어요. 후반기부터. 그게 지금 어제 경기까지도 나온 것 같고. 네네. 일단은 고영표가 무너진 것보단 키움 선수들이 그런 요소마다 정말 역할들을 정말 잘해준 것 같아요. 보면은. 네네. 그러니까 뭐 이정우 선수하고 그러니까 김혜성 선수의 그 4번 타순 배치도 어떻게 보면은 해결보다는 약간 그 연결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 푸이가 홈런 쳤을 때도 이정우 안타, 김혜성 안타, 그리고 푸이가 홈런 이렇게 되잖아요. 맞습니다. 네네. 이렇게 되니까 하여튼 홍인 감독의 그 용병술 전략 이것도 굉장히 우리가 칭찬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제 라인업 보고 항상 이정우 앞에 주자 안 깔아놓은 거, 못 깔아놓는 게 지금 문제인데 이정우가 3번, 김혜성이 4번이라는 거에 되게 불만을 표시하시는 팬분들이 또 많았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어제 경기 또 이제 이정우, 김혜성, 푸이그 이렇게 이 타순을 만들어 놓은 게 또 잘 풀려간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키움이 예전부터 고영표 선수 킬러였다. 또 키움 타자들이 어제는 공 높게 보고 변화구에 속지 않고 커트를 해낸 게 또 대단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런 게 있죠. 이제 고영표가 에이스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에이스 투수인데 가을 야구에서 그 붙는 팀한테 너무 약해. 근데 에이스야. 뭐 예를 들어 그러면은 감독이 먼저 얘기를 하겠지. 이렇게 얘기를 해. 네가 너무 필요한데 올 시즌 내내 너무 고생 많았는데 이 단기전에서 네가 굉장히 약하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감독도 선수한테 물어봐. 그럼 왜 그래? 그 얘기를 왜 하냐면은 기회를 주고 싶은 거야. 어차피 이 단기전에서 다시 한번 그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경기를 만들어 주면은 내년 시즌부터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또 계속 던질 수가 있고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다 이제 뭐 머릿속에 있으니까 그렇죠, 고영표도 아마 그랬을 거야. 약하다는 거 본인도 알지. 다 아는데 뭐 데이터가 나와 있으니까. 맞아요. 근데 만약에 어제 잘 던졌으면은 팀도 좋고 본인도 이제 특정 팀한테도 굉장히 좀 살아나고. 근데 그게 이제 에이스급 선수들한테만 좀 해당이 되는 얘기야 사실은. 네네. 근데 이게 뭐 5선발 뭐 6선발 선수들이야말로 이런 게 해당이 안 되지. 그냥 안 나가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네네네 맞습니다. 어쨌든 지금 쭉 보면 이 집요하게 1회부터 고영표 체인지업을 커트하는 식으로 볼은 안 치고 스트라이크는 닥치고 커트하는 식으로 투구수를 늘리는 대처가 좀 잘 통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어쨌든 뭐 애플러 선수의 투구도 저희가 한번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좀 안정적인 피칭으로 굉장히 한 시즌을 잘 지내왔었는데 어제도 역시 뭐 나쁘지 않았죠. 네. 어제도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가성비 가 너무 좋다. 사람한테 가성비라는 표현을 쓰는 게 조금 그렇긴 하지만 네. 그러니까 뭐 그냥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적은 금액에 너무 좋은 고효율 효과를 보고 있다. 사실 큰 경기에서 한두 경기 잡아주면 정말 그건 몸값 다 하는 거야. 그렇죠. 다 하는 거라고 그게. 근데 이제 내년도 이제 고민이지. 푸이그도 그렇고 애플러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제 재계약에 대해서 그렇죠. 좀 긍정적인 요소가 충분히 있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푸이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현지에서 미국 현지에서 다시 이제 뭐 메이저리그로 돌아오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후반기 활약이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애플러 선수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역시 또 안정적인 제구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페스트볼의 비율을 초반에 너무 높였어. 그러니까 뭐 더 잘 알겠지만 MLB 같은 경우는 그래도 페스트볼의 비율이 각 투수당 높잖아. 그렇죠. 변화구보다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페스트볼 잘 때려내 우리나라 선수들은. 근데 우리나라 처음 이제 합류하자마자 자기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해왔던 야구의 스타일을 바꿀 수는 없잖아. 맞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구단에서도 조언을 해줬겠지. 이 리그에 적응하려면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푸이그는 변화구나 유인구의 그 공략이 후반기 들어서 점점 좋아지고 지금 거의 뭐 절정이고. 네네. 애플러도 변화구 구사율이 조금씩 올라가요. 올라가. 제구가 좋은 선수니까. 근데 그게 이제 효과를 보고 있고. 그래서 강한 4개 있지만 약간의 변화를 줬던 부분이 지금 키움의 외국인 선수들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예. 네. 지금 쭉 보니까요. KT는 삼루수 황재균이 너무 부진한 것도 한몫하는 것 같다. 삼성사랑님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진짜 이 찬스마다 황재균 선수가 끊어먹는 장면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공격에 맥이 꽉 막혀있는 그런 느낌도 좀 듭니다. 만약 KT가 준플레이에서 탈락한다면 LG전 최종전 역전패가 큰 타격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 아무리 와카를 한 경기 만에 끝났다고 해도 순위가 중요할 수밖에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얘기. 네. 틀린 얘기가 정말 아닙니다. 네. 그래서 뭐 가을 야구는 제가 볼 때는 한 1, 2, 3등 정도 해야 뭐 붙어볼 만하지. 사실 5등, 4등, 5등 같은 경우에는 쉽지 않아요. 해볼 만하죠. 네. 그렇죠. 세라피몬님이 이제 모든 시리즈의 키는 소영준이 주고 있다. 소영준이 맞습니다. 호투하면 5차전 가는 거고 소영준까지 무너지면 그땐 KT도 진짜 끝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가 그래서 오늘 경기도 저희가 한번 좀 예측을 해봐야 되겠죠. 야, 저번에 나 왔을 때 맞추지 않았냐? 내가 잘 맞추는 것 같은데 아닌가? 글쎄요.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 네. 오늘 이제 소영준 선수 13승 6패 3.05고요. 정찬원 선수는 5승 6패 5.36. 근데 두 선수 모두 다 포스트 시즌 현재까지 피칭 내용은 굉장히 또 좋았습니다. 오늘 어디서 해? 오늘 고척이야? 오늘 수원이에요. 오늘도 수원? 네. 형준이로 갈게. 오늘 소영준 선수. 형준이 갈게. 소영준 선수가 1차전이었나요? 네. 언제였지? 1차전. 그때 어땠지? 잘 던졌죠. 그치? 네. 가을에 정말 좋지. 그렇죠. 항상 이제 그래서 항상 소영준이 등판을 하면은 저 젊은 투수가 어린 투수가 저렇게 베테랑 선수처럼 던진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 네. 나는 소영준이 평정심을 잘 유지하면서 똑같이 호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정찬원 선수도 뭐 글쎄요 본인이 정말 큰 기회가 온 거잖아요. 네네. 지금이 그러니까 이 기회를 어떻게 해서든 살리기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텐데 일단 뭐 두 선수 좋은 결과를 또 기대를 하고 근데 저는 그 중에서도 소영준이 아니라 KT의 승리지. KT의 승리. KT의 승리를 예상을 하는 거지. 그래요. 이 소영준 선수가 어쨌든 선발 매치업 상에서는 약간 우위에 있는 거는 뭐 사실입니다. 또 와일드카드전에서 또 보여준 경기도 있고 그랬는데 오늘 경기 또 키플레이어 한 명씩 또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은 양 팀의 그 공격. 네, 공격 쪽에서 나는 이제 박병호. 박병호. 어제도 굉장히 좀 사실 박병호가 나오면은 큰 것 한 방을 계속 기대를 할 수밖에 없잖아. 네네. 팀에서도. 그래서 나는 이제 그러니까 키움은 이정우가 아니라 박병호 대 푸이그의 대결. 박병호 대 푸이그. 그러니까 큰 거 한 방에 그렇죠. 경기가 갈릴 수 있다. 어제도 보면 푸이그의 초반에 그 석점짜리 홈런이 결국은 그렇죠. 팀 승리의 한 90%는 지분이 있는 결과예요. 그게. 그렇죠. 그래서 맞습니다. 정말 큰 경기일수록 득점도 득점이지만 이 분위기를 가지고 온다는 게 크거든. 그게 이제 가장 이제 좋은 건 역시나 이제 홈런이야. 맞습니다. 이 메이저리그에서도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 지금 포스트 시즌 홈런으로 대부분 점수가 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KBO 리그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도 팽팽하게 가야 재밌는데 그래서 또 KT 응원해 보렵니다. 솔트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고 찐님께서는 큐팬 입장으로는 엄청 껄끄러운 조용호 선수가 없는 것도 큰 것 같다 이런 얘기 해주셨어요. 조용호 선수가 진짜 타석에서 끈질기고 주로 이 플레이도 또 알토랑 같이 또 잘해주는 선수인데 뭐 출루율부터 해서 3할 또 때려내고 또 뭐 진짜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돼 진짜. 나도 아쉽다. 너무 아쉬워 KT 입장에서 이게 큰 대회 앞두고 하루 전날 훈련하다가 허리를 다쳐가지고. 그러니까요. 그렇습니다. 지금 쭉 보니까 5차전 가는 순간 웃는 팀은 또 LG가 될 것이다. 이렇게 또 치열하게 싸우고 올라가면 아무래도 LG 입장에서는 조금 웃을 수 있는 그런 결과가 아닐까 싶습니다. 기세만 잡으면 키움 안호진 불펜 투입으로 오늘 끝낼 기세인 듯 뭐 휴식 얻으려고 삼성사랑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는데 뭐 그것도 오늘 운영 잘해야 돼요. 네 가능성이 있긴 하겠지만 또 그랬다가 만약에 이게 경기가 또 이상하게 흘러간다면 내일이 이제 부담되는 거죠. 네네네. 이제. 오히려 안 쓰고 이겼으면 하겠죠. 키움 입장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확실히 키움이 다른 것보다는 불펜이 다소 조금 올 시즌에 또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굳이 또 그런 선택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톨미니 KT 올해 외인 선수들 전부 부진했는데 이 정도 성적 절반의 성공이라고 봅니다. 얘기를 하셨는데 뭐 알포드 아니면은 뭐 벤자민
뭐 데스파이네 뭐 이렇게 3명의 선수들 사실 뭐 그렇게까지 뭐 교체를 고려해 봐야 될 만큼의 선수들은 또 아니었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또 외국인 선수들 치고는 막 그렇게 뛰어난 활약을 펼쳐준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이런 말씀 나오시는 것 같아요. 네. 외국 선수들 항상 기대치가 높다 보니까 그런 생각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단도 약간 애매한 성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2할 8푼 9푼에 홈런 뭐 한 15개 막 이렇게 치면은 국내 선수치고는 준수한 성적인데 네. 이게 외국인으로 이제 그거를 딱 붙여보면은 사실 뭔가 아쉬워. 그렇죠. 뭔가 좀 아쉽죠.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이제 딱 포장을 할 수 있는 게 적응 기간이다. 적응 기간에 저 정도면 괜찮다. 내년이 진짜 기대된다. 대체 외국인 선수도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가는데 약간 고민 좀 될 것 같아요. 고민 좀 될 것 같아요. 예전에 뭐 로하스라든지 뭐 테임즈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사실 고민할 게 뭐 있어? 고민할 필요 없죠. 오히려 뭐 어디 다른 데서 데려가지 그렇지, 않을까 그렇지. 걱정을 해야 되는 그렇지. 거지. 다른 리그에서. 네. 지금 뭐 키움 불펜 중에서는 김동혁 선수가 제일 안정적이더라고요. 또 톨미님께서 얘기를 하셨는데 확실히 진짜 이름이 잘 알려진 선수는 아니지만 김동혁 선수도 좀 잘 던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이 키움도 지금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볼까요? 위에 보니까 안호진 안 나와요. 5차전 생각도 해야죠. 안호진 투입했다가 지면 5차전 어쩌려고. 그래, 저도 요게 조금 이제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 그럴 거예요. 네네네. 키움 점수차가 많이 벌어진 상황이라면 또 굳이 안호진 선수를 안 내도 될 거고, 또 점수차가 또 좁은 상황이면 또 굳이 이제 냈다가 뭐 만약에 뒤집어지기라도 한다면 5차전 이 플랜이 또 어긋나져 버리는 거기 그렇지. 때문에 그리고 또 이제 만약에 플레이오프로 올라가서도 첫 경기에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모르는 그런 상황. 굳이 저는 이제 안호진 선수를 땡겨서 쓸 필요는 일단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가을 야구지만 유리한 팀이 굳이 이렇게 또 무리수를 둘 필요는 없다. 뭐 이렇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최은성 선수에 대한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최은성 선수 지금 뭐 이제 FA 돼가지고 뭐 어디 가느냐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이제 기아에는 LG에는 또 외야가 없고 외야 자리가 없고 뭐 이런 얘기 때문에 지금 뭐 삼성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최현성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인기 많을 것 같은데 진짜로. 외야도 되고 이제 일루도 뭐 가능한 그런 선수니까 약간 그 외국인하고 좀 이 중복 포지션이 될 것 같아요. 좋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고 외야와 일루를 또 가능한 그런 선수니까. 네. LG는 유강남, 최은성 이게 전력이 빠져나가면 안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자, 오랜 시간 동안 정말 뭐 뎁스를 키우고 육성을 통해 가지고 결국 팀을 이제 다져놨잖아. 네네네. 결국 이 팀을 가지고 가장 베스트는 롱런을 하는 거야. 옛날 두산이나 삼성처럼 쭉 이어가야지. 그런데 그러려면 그 선수들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선수들이 이제 빠져나가 버리면은 그동안 정말 시간 투자, 돈 투자했던 그 육성과 그리고 리빌딩의 그 플랜이 전부 다 이제 무산이 돼 버리는 거지. 이렇게 되면은 올해만 반짝하고 또 다시 빠지려면 안 되잖아. 그 선수들 얼마나 오랫동안 좀 부족하고 뭐 욕 먹고 이래도 막 계속 출전 기회 막 보장해 주면서 결국은 여기까지 이제 맞아요. 성장이 됐는데 그거 잘 지켜야지.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거. 그렇죠. 결국은 돈이죠. 네. 지금 뭐 보니까 이 초반에 최은성 선수 공격도 좋았다 이런 얘기하셨고 지금 최은성 선수가 팀 옮길 마음이 없던데 힐러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또 그건 힐러리님 바램이지. 그런가? 뭐 돈 많이 주면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고, 그렇지. 네, LG도 뭐 일단 내부파 잡는 거를 목표로 한다니까요. 최은성 선수 혹은 이제 유강남 선수와의 이 재계약도 어떻게 흘러갈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둘밖에 없다 잡을 사람. 그러니까 외부 영입보다는 일단은 이 내부 토끼, 이 우리 집 토끼를 또 먼저 토끼? 단속하는 게 먼저 또 나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뭐 타고 듭니다. 나면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네. 뭐 눈독 들이고 있지. 그쵸. 겨우겨우 만든 뎁스인데 또 사학 프로스트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내년에 이제 이 야수들 중에 군대 많이 가가지고 이 선수들이 또 외부 이적으로 빠지게 되면 또 그 자리 메우기가 또 쉽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의견까지도 또 내주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셀러리 캡이 변수가 될 수도 있겠네요. 용산물개님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뭐 내년에 이 뭐 다 나와봐야 일단은 알겠지만 이 부담이 될 만한 팀은 사실 좀 안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네, 뭐 일단은 이제 FA 올해도 진짜 재미있을 것 같아. 그렇죠. 스토브리그도 또 굉장히 또 기대가 정말 되네요. 재미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또 우리가 또 나와서 또 할 얘기가 또 많아지네.
겨울에. 그쵸. 스토브리그 때도 저희가 한 방송 또 이어갈 예정이니까 뭐 지금처럼 주 닷새 방송은 아니더라도 스토브리그 어떻게 진행되는지 또 이제 야구계 이슈들 또 겨울에 또 이상한 얘기들 또 많이 나오잖아요. 이상한 얘기들도 있고 또 이제 뭐 개항 얘기들도 또 많이 있을 거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오프 시즌에도 이 스토브리그 때에도 또 이 브런치 방송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시즌에도 브런치 하는데요. 아마 횟수가 좀 조절이 될 겁니다. 지금처럼 닷새 다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요거는 저희가 또 조절을 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루 진짜 외국인을 좀 데려와야 된다. 다오이님께서 또 얘기를 하셨는데 이 LG 외국인 문제는 결국에 또 올 시즌에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맞습니다. 네. 외국인 그 TO 하나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가을 야구를 해야 돼요. 이건 진짜 불리하거든. 불리할 수밖에 없거든. 근데 이제 내가 감독이나 내가 관계자라도 그건 교체하는 게 맞아. 그렇죠. 교체해야죠. 지금 가르시아는 뭐 그냥 거의 희망이 안 퇴출이고, 보여. 네, 퇴출인 거고 지금 가을 야구 포스트 시즌 로스터에도 뭐 든다 만다 뭐 이러는데 당연히 퇴출이고 그렇지. 내년 시즌에는 이제 포지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타자 자꾸 이루수 데려오면 또 망한다고. 그건 뭐 구단이 알아서 해야 될 숙제인 것 같아요. 그건 이제 뭐 저희가 뭐라고 해도 이루가 좀 취약 포지션이기는 해요. 네. 뭐 나머지 포지션들은 다 괜찮아. 외야로 눈 돌리면은 뭐 외야는 뭐 꽉 차 있죠. 외야는 뭐 말할 필요도 없고 뭐 3루 이제 문보경이 완전히 자리를 잡은 뭐 그런 느낌이고 오지환 뭐 국대 유격수 있고 1루에도 보면 뭐 최은성도 있고 또 뭐 외국인이 들어오면 또 외국인이 또 지명타자랑 같이 하면 되고 포수도 뭐 유강남이고 이루수가 이제 뭐 서건창부터 해서 뭐 김민성 선수가 이제 좀 보는 것 같고 뭐 송찬희 선수도 있고 그러니까 딱 이게 딱 성에 차는 선수들이 없는 거지. 이루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 올해 이루 쪽이나 내야 쪽에 어떤 선수들 좋은 선수들이 누가 또 나와 있냐. 그래. 뭐 한 명 또 딱 떠오르는 박민우 선수 한 명이 딱 있긴 한데. 근데 올 시즌 너무 부진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필요하다라고 팀 내에서 판단이 되면 뭐 큰 금액을 주더라도 데리고 와야지. 뭐 그럴 수는 있겠습니다. 그래서 옵 시즌이 재밌는 거야. 야구는 지금 시즌보다 옵 시즌이 더 재밌는 거야. 맞아요. 어쨌든 이제 LG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포지션 상관없이 그냥 이제 타격 잘하는 선수 하나 딱 데려와서 워낙 데스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돌려가면서 쓰면 될 것 같은데 이 상황이 또 그렇게 안 되는 것 같네요. 뭐 대체 외국인 또 구하기 어려웠던 것도 또 사실이기는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오늘은 또 이제 이승엽 감독의 또 이 포수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봤고요. 또 이제 준 플레이오프 오늘 이제 4차전 또 열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 4차전과 관련한 이야기까지도 저희가 한번 나눠봤습니다. 자 오랜만에 우리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또 방송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는 또 내일도 나오시는 거죠? 내일 나와야죠. 내일 별일 없으시죠? 네, 내일도 우리 안치홍 의원님과 함께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내일 오전 10시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은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모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